안녕하세요. 퍼스널 마케팅 연구소장 민진홍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마케팅 메일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메일 매거진 신청 링크가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퍼스널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규문입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픽셀과 맞춤 타겟 사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번 시간에는 맞춤 타겟을 이용한 광고와 그 성과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드디어 이제 광고로 넘어가는군요. 많은 사람들이 네. 기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픽셀을 심는 것도 네. 그 픽셀로부터 이런 타겟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은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네. 어디에 써먹느냐 그러면 이제 광고하려고. 딱 하나예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네. 아마 첫 시간쯤에 그런 말씀 드렸나? 홈페이지가 네. 굉장히 그 우리 아이템 혹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기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도 이거를 대부분이 모르거나 예, 그냥 내가 어떤 상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에 급급한 일방향 그 도구가 돼버렸다. 그렇죠. 예. 세일즈하기에 급급하시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몇 주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저런 식으로 픽셀을 신고 이걸 타겟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대신 거꾸로 거꾸로 이 사람들의 무슨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사이트에 누가 무슨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이런 이제 광고 메시지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모를 때는 할 수 없지만 알았으니까. 대신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이 명단을 우리한테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안 주죠. 엑셀 파일 같은 걸 내가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로 이메일도 보내고 뭐 문자도 보내고 하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야 되고 구글은 구글대로 뭐 애드워즈라는 어떤 그 광고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거기서 제공되는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위탁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 구글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광고가 도달되는 범위는 매우 넓은데 문제는 이제 이 구글 베이스로 어떤 노출이 됐더라도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하고 들어오는 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이제 우리 뭐 검색 광고가 대부분 그 네이버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이버 쪽에서 한 70%? 뭐 거의 그렇게 이제 반응이 오면 어저께 제가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구글 애널리스트 네이버로 또 뭐 들어와도 다 그걸로 어떤 잡아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잡아내긴 다 잡아내죠. 왜냐면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그 어떤 사이트로부터 넘어올 때 이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든 전 사이트가 어딘지를 이렇게 추적을 해내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를 뭐 분석기를 쓰든 뭐 구글 분석기를 쓰든 그걸 잡아내는 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검색을 하고 들어오는 그 초기 시발점이 너무 이제 네이버 의존적이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 네이버를 통해서 접수되는 그런 유입 혹은 그런 전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이제 구글이 뭐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큰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거고요. 모바일 쪽은 조금 이제 달라지고 있죠. 특히 요새 유튜브 쪽에 그 사용 시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면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그 구글 광고 쪽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그 페이스북에 그 맞춤 타겟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광고에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 왜 굳이 구글도 그렇게 고객 그 정보를 만들어주고 뭐 하는데 왜 굳이 페이스북 얘기를 하냐면 계속 말씀드리듯이 페이스북은 로그인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가 어떤 조건식을 주고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뭐 여자, 남자, 뭐 어디에 사는 사람,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페이스북 광고에 노출되었다가 실제로 물건을 샀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것도 이제 페이스북의 구매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까지도 그 타겟팅을 다 해서 모아놓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국내 사용자가 한 월 기준으로 한 1,800만에서 2,000만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타겟팅할 때 행동 조건에라는 데 가보시면 이 페이스북에서 구매 행동을 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쵸.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광고에 노출돼서 어떤 전환 행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거의 제가 최근에 본 걸로 치면 거의 한 350만 이상이 있어요. 많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800만 기준으로 거의 300만이라고 하면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페이스북을 보고 그렇죠. 구매 전환을 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페이스북 쓰는 사람들 중에 한 5명에 1명 정도는 실제로 페이스북 광고를 경유하면서 물건을 한 번이라도 실제로 사본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만약 광고를 하라고 그러면 굳이 물건 그 페이스북 광고에 별로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낭비하는 것보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훨씬 그 정확한 어떤 대상들을 상대로 광고를 할 수도 있죠. 구매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에 이제 광고가 쓰이는 거죠. 맞춤 타겟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광고에 적절하게 잘 써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춤 타겟을 만들면 이걸 페이스북 광고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일단 광고에다 써먹으려면요. 타겟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좀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유사탕인 얘기 잠깐 하다 말았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사이트에 누군가가 와서 흔적들을 내보냈는데, 그 상대적으로 우리 사이트에 오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안 오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안 오는 사람이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이트에 정말 뭐 많이 알려져가지고 대박난 사이트가 아닌 이상 그 차곡차곡 뭐 우리 사이트에 오는 사람을 하나씩 모아내는 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너무 자꾸 우리 그 픽셀 심어놓고 언제 올지 모르는 고객들 이게 하나씩 주워 모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만들어야 될 그 맞춤 타겟은 이미 우리가 물건 그동안 장사해가지고 팔았던 분들, 구매해줬던 분들, 그래서 한 번이나 우리 집에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그거를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주면 몇 명 정도가 좋아요? 그거는 다다익선이죠. 그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적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 100명 이상. 최소 100명. 그래서 왜 100명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타겟은 원래 20명 이상만 돼도 그 광고에 쓸 수는 있도록 해줘요. 페이스북이. 그렇죠. 그렇지만 20명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유사 타겟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최소 100명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 사이트 한 번이라도 오시는 분들을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연락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번호. 그래서 가능하면 그 회원 가입 제도를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또 첫 방문 혹은 뭐 첫 구매 시에는 꼭 뭐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의 혜택을 줘가지고 설령 지금 당장 큰 거 안 사도 좋아요. 어떨 때는 심지어는요 어떤 사이트 그 오픈 기념, 뭐 리뉴얼 기념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은 그러니까 무료로 이 상품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도 손님 끌려고 그 3,000원짜리 계란 한 판 사실 손해 보면서도 팔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차피 마일리지 써주는 거 이분이 나중에 그거 마일리지 쓰지 않으면 못 써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돈처럼 내보내더라도 물건 사기 전까지는 나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끼지 마시고 처음에 회원가입 조건으로 얼마 이상의 그래도 뭔가 나중에 물건 하나쯤 구매할 때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면 할인 맞는 거네 라는 혜택을 느낄 만큼의 그 마일리지 같은 거는 그냥 과감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연락처 하나를 내가 얻어내는 게 거기에 쓰는 나중에 일으킬 수 있는 그 잠재 매출 대비 절대 비싼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객의 DB는 정말로 중요해서. 없는 DB는 만들어서라도 만들어라. 그런 말씀 꼭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페이스북에 이 정보를 그대로 모아가지고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럼 페이스북이 이 사람 페이스북 입장에서 모르잖아요. 자기들을 통해서 잡힌 픽셀을 통해서 잡힌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우리 회원인지 아닌지 페이스북 쓰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일단 네가 갖고 있는 당신이 만든 그 파일을 우리한테 올려줘 보세요. 그럼 제가 그 중에서 페이스북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제가 가려드릴게요. 한 몇 프로 정도. 이런 식으로 이걸 해싱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누군지는 안 알려주지만, 그 중에서 누구는 기구 아닌데 몇 명 정도가 우리 페이스북 쓰는 분들이 맞습니다라고 이제 이걸 만들어주는 걸 이제
이른바 그 고객 리스트 맞춤 타겟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2천만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2,500만 절반이에요. 그 중에서 2천만이 돼 있다는 얘기는 거의 80% 이상은 이미 리스트를 페이스북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해보시면 여러분이 설마 뭐 우리 고객들 별로 페이스북 할 것 같지 않은 분들인데 이게 나오겠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상외로 나와요? 거의 한 50% 가까이 나온다고 봅니다. 뭐 적으면 3분의 1? 3분의 1. 보통은 한 5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네요. 혹시라도 한 1000명 정도 우리 그동안에 그 구매 고객이 내가 리스트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정담하는데 한 500명 정도는 1000명에서 500명? 페이스북 사용자로 딱 묶어줘요. 그 누군지 모르죠. 이미 나는 갖고 있는 명단이지만 페이스북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 고객 리스트 중에서 절반 정도인 500명이 페이스북 사용자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묶음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묶어주지만 그 500명이 누구 500명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고객 리스트에 기반한 맞춤 타겟. 뭐 여기서 혹시라도 우리 고객 리스트를 가지고 이 페이스북에 맞춤 타겟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전화번호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국제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010 넣으시면 안 되고요. 010을 8210으로 8210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국가 코드를 추가해가지고 그 파일 그 전화번호 파일로 넣어주셔야지 제대로 이걸 페이스북은 외국 거니까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많이들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 타겟이 뭐냐면 진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픽셀 맞춤 타겟이에요. 픽셀 맞춤 타겟.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어서 굳이 온라인 샵이 없었다면 홈페이지로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든가 픽셀 신청.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다든가 하면 그쪽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잖아요. 여기는 픽셀이 심어야 돼요. 아까 계속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픽셀이 일단 설치가 돼야지 그 마트 천장 중앙에 CC 카메라를 설치를 해놔야지 그때부터 잡히는 거거든요. 주의하실 점, 픽셀을 심기 전에는 CC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는 누가 왔다 갔는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왔다 가도 모릅니다. 저는 그거 쓸 줄도 모르는데 심으면 뭐예요? 라고 하면서 자꾸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 CC 카메라 설치를 픽셀 설치를 늦추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쇼핑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픽셀을 설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건물에 CC카메라 설치를 하지 않고 녹화를 안 해놨는데 나중에서야 우리 벌써 1년째 지금 지나온 손님들 많은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뭐 어떤 재주로 알 거예요. 근데 일단 페이스북 픽셀을 심어놓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동영상 같은 걸 올렸을 때 이 동영상 본 사람이 뭐 누구누구라든가 몇 명이라든가 몇 프로까지 봤다든가 그래서 소급해가지고 나중에 일단 픽셀을 심어서 동작만 시켜놓으면 소급해서라도 이렇게 나중에 그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웹사이트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손님을 잡는 이 소위 말하는 웹사이트 그 트래픽 맞춤 타겟은 무조건 빨리 심어놓는 게 장점이죠. 무조건 빨리. 내가 오늘 만약 새로운 신규 쇼핑몰 하나 오픈했어. 그럼 오늘 그냥 심으셔야 돼요. 오픈하면서 심어놓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그걸 내가 안 써먹더라도. 그리고 페이지별로도 또 심어야 되잖아요. 상품별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타겟에 조건을 추가로 주는 거예요. 일단 우리 사이트 방문자를 몽땅 잡아라. 모두 방문자 전체를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 특정한 웹페이지 방문자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전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뭐죠? 뭐 신발 매장 온 분들, 뭐 유아용품 원 매장 온 분들 따로따로 잡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한 웹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요새는 뭐 그런 것보다 또 더 세밀하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쇼핑몰에 와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 뭐 이런 것로 잡는 방법도 알려주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다고 해서 대부분이 다 사갖고 뭐 물건을 사고 나가지는 않으니까요. 오히려 안 사갖고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죠. 훨씬 많죠. 대신 물건을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의 가장 그 차이가 뭘 것 같으세요? 오래 머물러 그렇죠.
예, 물건을 사려면 계속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네. 상품 정보 자세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결제하고 어쩌고 하려다 보면 또 뭐 5분, 10분씩 더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 물건을 살 것 같은 사람, 산 행동을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체류 시간 차이가 나요. 체류 시간. 예, 예. 그리고 본 횟수가, 페이지의 횟수가 다르겠죠. 예. 예. 뭐 물건 하나라도 사려면 뭐 상품 상태 페이지 본 다음에 장바구니 갔다가 다시 결제 페이지 보고 막 뭐 회원가입하고 막 이러려면 막 한 10페이지, 11페이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요 페이지를 본 숫자만 봐도 이 사람이 살려고 했던 사람인지 그냥 나간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우리 사이트에 한번 방문해 가지고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 그러면 어떤 특정한 상품 페이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스크롤해서 봤는가. 예, 관심 있으니까 오래 보죠. 예, 동영상이 만약 걸려 있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도대체 몇 프로까지 시청하는가. 이러저러한 재반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다 이렇게 구분해서 타겟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타겟을 잘 만드는 어떤 요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쭉정이들은 빼고 왔다가 그냥 구경만 하고 가버린 사람도 방문자는 방문자지만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살 확률이 높지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빼고 좀 더 오래 관여하고 오래 머무르고 또 여러 페이지를 본 사람들 위주로 묶어내는 작업이 이 웹사이트 트래픽에서는 꼭 필요한 그 팁이고요. 아주 중요하네요. 네. 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나 오프라인 가게도 없고요. 난 온라인 쇼핑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저번에 쓴 픽셀을 설치할 뭣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이제 페이스북.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페이스북은요, 그런 오프라인 매장도 없고 온라인 매장도 없는 사람들한테 당신도 손님을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만들어주는 게 페이스북밖에 없어요. 예, 페이스북의 페이지라는 거예요. 예. 예, 브랜드가 자기의 이름, 상호명, 혹은 상품명, 뭐든 간에 이름 하나만 가지고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의 페이지라는 건데, 페이스 페이지 만들기는 5분 내지 10분도 안 걸려요. 네, 그렇더라고요. 해보시면. 예. 근데도 거기서 우리가 고객들과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따로 하시더라도 일단 만들고 나면 페이스북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주냐면요. 이 페이지에 내가 이제 그 글을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텍스트가 됐든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뭐 그걸 가지고 광고를 때렸든 하면 여기에 누군가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댓글 붙이는 사람도 있고 공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링크를 클릭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장소 페이지 같으면 또 거기 찾아봤다고 또 체크인 해가지고 장소를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별점 매기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페이스북이 이걸 다 묶어줘요. 이건 픽셀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이트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사이트가 아니고 페이스북 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알아서 그냥 다 측정해줘요. 모든 데이터를. 보통 그 인사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인사이트를 분석해가지고 우리 사이트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그 각각의 행동에 따라서 타겟을 만들어줘요. 동영상 타겟 그러면 동영상 특정 동영상 뭐뭐뭐를 몇 프로 이상 본 사람을 묶어주세요. 아까 저 리드 에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설문 광고를 뿌렸는데 설문 광고에 응답을 한 사람과 응답 안 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응답했으면 우리가 땄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 안 한 사람들은 이 제출 버튼 누를까 말까 하면서 결국 안 누르고 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잡아주는 거예요. 예. 우리 설문지를 여러만 보고 제출 버튼 안 누른 사람도 뽑아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요새 또 인스타그램 뜨잖아요. 인스타그램 그 개인 계정은 안 되는데 비즈니스 계정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그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에 와서 좋아요 한 사람, 여기에 반응을 남긴 사람들의 리스트를 묶어주세요. 또 묶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나 혹은 자기랑 그 연동되어 있는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한테 그 제공을 해주는데 그거를 참여 맞춤 타겟이라. 참여 맞춤 타겟이요. 어떻게 인게이지먼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어떤 범주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광고를 만들어 뿌리면 그 광고의 보통 우리 콜투 액션이라고 하죠. 버튼, 클릭 버튼. 버튼을 클릭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만들어주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줍니다. 한 6, 7가지의 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사이트, 오프라인 매장밖에 없는 그런 사이트를 하더라도 거기에 오신 분들의 구매자 리스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맞춤 타겟. 우리 홈쇼핑 같은, 쇼핑몰 같은 사이트에다가 픽셀을 심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트래픽 맞춤 타겟. 그 다음에 이게 그것도 없을 경우 페이스북의 순전히 페이지하고 인스타그램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참여 맞춤 타겟. 크게 3가지의 맞춤 타겟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타겟이 없어서 광고를 못 하겠어요 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페이스북 페이지 만드시면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타겟을 만들면 네. 그 타겟을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는데 그 페이스북 광고를 해보시면 크게 이렇게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캠페인 단계, 네. 그다음이 광고 세트 단계, 그다음 맨 아래가 이제 개별 광고 단계예요. 근데 보면 이 캠페인 단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루려고 하는 거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뭐 구매자만 그쵸, 구매를 예. 시킬 것인가. 우리가 우리 민서님 같은 경우도 가끔 광고를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럼 광고를 할 때 주로 어떤 목적으로 광고를 하세요? 이제 좀 더 우리 저는 DB 획득.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뭐 DB 획득 그러면 이건 사실은 어떤 전환의 한 종류거든요. 네. 네. 회원 리스트 혹은 어떤 고객의 그 연락처를 확보한다는 것 네. 자체가 하나의 전환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광고는 크게 세 단계의 어떤 광고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새로운 제품이나 어떤 신상품이 나왔을 알리는. 때 최소한 이름이라도 알리는 거예요. 네. 뭐 인지도 확보 광고라고 인지도 그러거든요. 확보 예, 인지도 광고. 확보. 그래서 예, 어느 회사에서 이런 물건을 만들었어요라고 네. 그냥 이름만 알리면 되는 거예요. 예, 예. 클릭 안 해도 좋아. 지금은 그냥 저런 상품이 있었어? 라고 그냥 사람들이 눈으로 한번 읽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물건이 팔리진 않잖아요. 안 팔리죠? 너 이게 뭐 하는 상품인지 그때 어디다 쓰는 건지 알아야지 이제 그걸 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알려주려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조금 많이 알려주려면 이제 관심을 갖도록 유입을 일으켜야 돼요. 네. 그래서 유입 광고, 유입 혹은 광고. 클릭 광고, 뭐 방문 광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좀 더 이제 구매하는 어떤 그 전 단계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노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 광고를 보통 이게 트래픽을 일으킨다 그래서 네. 이게 온라인에서 보통 이제 트래픽 광고라고 해요. 트래픽 광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계고. 네. 아무리 우리 사이트에 많이 와가지고 상세하게 그 상품 설명 봤다 하더라도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네. 결국은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매. 그래서 이제 그걸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뭐 전환 광고라고 하는데 전환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네. 구매가 가장 대표적이고 네. 아까처럼 뭐 우리 물건 너무 비싼 거 해가지고 한번 들어와서 구경했다고 바로 안 사. 그러면 이제 꾸준히 이렇게 회원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한테 추가 정보를 계속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회원 가입.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DB 확보.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우리가 이벤트라도 해가지고 한번 맛보기라도 이분한테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벤트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다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을 실제로 일으키기 하기 위한 그런 광고.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요 세 가지의 광고 중에서 어느 목표로 할 건가를 가르는 게 캠페인 단계에서의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 설정.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안 사도 좋아. 클릭 안 하고 그냥 이거 우리 물건 인지만 시켜줘라고 하는 광고를 내보낼 때 굉장히 도달이 비싼 광고 지면을 쓰면은 낭비거든요. 그렇죠. 예, 기껏 뭐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에다가 막 10원이면 될 비용을 100원을 쓴다. 그건 90원은 낭비예요. 그렇죠. 예. 근데 페이스북 광고에서 이 목표를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이런 낭비적인 짓들을 참 많이 하시게 돼요. 그럼 뭐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네. 모든 광고는 반드시 목표 설정이 최우선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또 어떤 경우에 많이만 노출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정작 물건을 팔아야지 하나라도 팔려야지 그 뭐냐면 광고비가 그나마 이 뭐죠 본전이라도 생길 텐데 네. 정작 물건을 안 팔리는데 뭐죠 많이 노출됐다고 막 좋아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 예. 그래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오늘 광고 얘기 나왔으니까 예. 말씀드리는데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네이버에서 광고 성과가 잘 안 나온다고 네. 네이버 광고비를 몽땅 빼서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 옮겨타는 분들이 몰빵하는 분들 계시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떤 비유를 드려서 말씀드리냐면 광고는 그 원맨쇼가 아니다. 혼자서 이 스타 플레이가 혼자서 골대부터 상대방 골문까지 끌고 가가지고 혼자 드리블해서 넣는 그런 게임이 아니다. 그렇죠. 예. 철저하게 팀워크 게임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꼭 특정한 광고 하나에서 딱 눈에 띄었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서 사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냐고요. 오늘은 네이버에서 광고 한번 봤었는데 뭐 내일은 페이스북에서도 뭔가 또 한 번 나오고 모레는 그때 그 광고 뭐였지 싶어가지고 검색도 다시 한번 해보고 이거 언젠가 한번 사야 되겠네 싶어가지고 제가 즐겨찾기도 해놓고 그래서 결국 내 돈 생기고 여유 있고 진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비로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을 하나 사는데 얼마나 많은 광고 매체가 작용을 하는데요. 예. 이 수많은 것들이 서로 짬뽕이 되고 협업을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의 그 매출이 일어나는 건데
페이스북 광고 하나 달랑 해놓고서 여기에서 매출이 일어나기 기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건데 네. 페이스북 하나 가지고 전부 뭐 세일즈하고 판매하고 전부 다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거의 뭐 가능하겠죠. 근데 정말 효과가 떨어지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페이스북은 아직 사람들이 검색 광고 매체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혹시 그 페이스북 앱 써가지고 뭐 나는 뭘 검색한 다음에 물건 사러 가기 위해서 페이스북에서 검색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페이스북 광고는요, 내가 친구들 소식이나 내가 이렇게 뭐 즐겨찾기 한 혹은 구독 신청한 그 좋아요한 페이지들의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나 보려고 보다가 중간중간에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자기랑 연관 있는 광고가 뜨면 이런 게 있었네라고 한번 눌러보고 관심 가면 한 번 더 눌러보는 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북 광고의 클릭률은요, 일반 다른 이런 보여주는 광고 있죠. 디스플레이 광고 대비 거의 4배 이상 5배가 높아요. 그럼 그만큼 여기에 뜨는 그 내용들이 나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여주는 광고로 치자면 다른 광고 대비 4-5배 이상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꼭 사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확률은 적다. 다른 광고에 비해서 4배 내지 5배가 아니라 10배나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광고를, 그러니까 클릭을 유인해 오고 뭔가 관심을 일으켜서 초기 유입을 일으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광고이지만 이게 최종 전환을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전환을 목표로 할 때는 훨씬 그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에다가 몰빵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축구 게임을 뛰는데 우리 수비 영역에서 공을 인터셉트 잡아가지고 계속 상대방 진영으로 그냥 차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상대방 진영에 이 볼을 잡아가지고 골을 넣을 선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작 그 골을 누가 넣어요? 네이버가 넣는. 네이버 선수를 박아놔야만 페이스북에서 상대방 진영으로 올려줬을 때 그 공을 잡아가지고 최종 골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질문인데 페이스북 가지고 대박 났다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게 페이스북만 가지고는 옛날에 대박 날 수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페이스북이 전환 광고라는 거를 이제 좀 더 홍보하고 또 키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다 나온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00만 명 중에서 350만 명의 페이스북 내에 결제한 사람들, 광고를 했던 사람들 리스트를 잡아내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상품을 사는지도 잡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고주가 유아용품 팔고 싶어하는 광고주가 있어. 그러면 아까 그 350만 명의 그 결제자 중에서 유아용품 찾던 사람만 골라내, 페이스북이. 그럼 이분한테 몰아줘봐요. 효과 나요, 안 나요? 나죠. 당연히 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이미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DB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최종 전환을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광고를 뿌리겠다. 비싸도 좋으니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그래? 그럼 그 물건 샀던 사람들만 위주로 해서 이 사람한테 보여줘. 우선권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대박이 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전환 광고 대박을 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들어오죠. 네이버에서 키워드가 왜 값이 올라가는데요? 함정 하나 잘 파놓고 그 함정에 워낙 빠져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함정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페이스북도 이 사람들이 유아용품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래 라고 페이스북이 알아서 모아주는데 그러면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하죠. 금방 비싸집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타겟팅 잘하고 그 다음에 전환 광고 잘 써서 그 효율이 크게 날 수 있는데 그게 오래 안 갑니다. 금방 효율이 낮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순간 경쟁이 시작되고 경쟁이 시작되면 금방 네이버에 대표 키워드 경쟁하는 것처럼 값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한동안 잘 그래도 성과를 냈던 뭐 화장품, 패션 이쪽은 거의 지금 떨어졌다. 거의 예전에 비해서 뭐 한 3~4배 이상 더 비싸졌죠. 결론적으로 뭐 페이스북 광고에만 의존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매체에다가 몰빵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시점이고요. 각 매체의 특성별로. 그렇죠. 매체가 갖는 특성별로 우리 아이템이 갖는 특성별로 얼마만큼은 페이스북에다가 유입을 일으켜내고 여기서 토스 받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최종 골을 넣는 선수로 네이버나 뭐 다른 그 타겟팅 광고 같은 거를 적절하게 배합을 하고 해서 팀 플레이로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예, 네, 새로 짜셔야죠. 예. 역시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럼요.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 안 된다고 해서 네이버 그만두고 페이스북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예. 네이버 광고도 많은 분들이 자꾸 그 키워드 검색 광고만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 쇼핑 검색 광고 혹은 쇼핑 그 배너 광고도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템이 노출될 수 있는 위치를 잘만 잡아내시면 훨씬 페이스북 광고도 효과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예, 페이스북 광고에서 타겟을 설정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광고에서 타겟팅이라고 하면 위치, 뭐 국가나 연령, 성별, 관심사 등에 대한 상세 타겟팅을 중요시 이야기하는데요. 맞춤 타겟은 어떻게 광고에서 세팅하는 건지요? 그 타겟팅 하실 때 페이스북 광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일 어디에 그 목을 매시려고 그러냐면요. 그 상세 타겟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 핵심 타겟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나라,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남자냐 여자냐 여기까지를 가는 거 보통 이제 핵심 타겟을 다룬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상세 타겟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이 사람의 그 인구 통계학적 관점, 뭐 애가 몇이냐, 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뭐 고졸을 했냐 어쨌냐 이런 학력 같은 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행동 정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페이스북에서 이런 그 결제 행동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냐, 뭐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냐, 뭐 디지털로 뭘 하는 사람이냐, 뭐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냐, 뭐 뭐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또 나누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관심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키워드, 이 사람이 뭐 치킨 프라이드에 관심이 있냐, 아니면 뭐 소주나 뭐 소맥에 관심이 있냐 이런 식으로 관심 키워드를 가지고 뽑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요것만 잘 조합을 해도 상당 부분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근접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닌가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 페이스북은 그런 상세 타겟팅도 보조 툴에 불과해요, 사실은. 먼 그 페이스북 광고의 맨 윗단을 보시면요. 맨 먼저 나와 있는 그 빈 칸인데 뭐 초보자들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맨 위에 보면요. 당신이 원하는 맞춤 타겟을 넣으세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맞춤 타겟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픽셀을 넣고 고객 정보를 해서 만든 봄에 그 DB 픽셀이 됐든 뭐 트래픽 픽셀이 됐든 아니면 페이지로 만든 참여 그 타겟이 됐든 어떤 형태든 내가 원하는 액션을 취한 사람들만 이미 골라서 묶어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광고 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맨 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니까 그걸 있는지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니까 그 밑에 와가지고 이제 상세 타겟팅 하려고 무슨 켄터키 프라이드를 닭집을 설명만 공부하려면 무슨 키워드를 써야 돼 막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보통 소상공인들은 맞춤 타겟 신경 안 쓰고 그 페이스북 그 밑에 있는 거 지역이 어디고 연령이 어디고 그거 가지고 광고하지 않나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상세 타겟팅에 현혹되지 마시라.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나요? 아니요, 있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냥 뭐 무대뽀로 보내는 그런 광고보다야 뭐 지역 정하고 뭐 영별, 성별, 연령 정하면 엉뚱한 사람한테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 페이스북의 광고가 진짜 그 효과를 내는 거는 내가 이러이러한 용도로 이 사람들을 묶었어라는 타겟이 먼저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 정도의 돈을 써가지고 얼마 정도의 성과가 나올지를 미리 얘기하고 보내는 광고여야지 뭐 타겟의 조건을 조금 더 주고 덜 준다고 해서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는 거는 착각이다. 그래서 페이스북 타겟팅에 대해서 좀 그 약간 이런 오해, 편견을 좀 벗어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페이스북 광고의 어떤 타겟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맛보기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작 어떤 광고 종류들이 있고 각각의 광고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그거 하루에 안 되죠. 광고의 성과를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거든요. 혹시 페이스북 광고를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독학할 수 있는 방법? 뭐 듣자니 블루프린트? 뭐 그런 온라인 강좌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자, 이제 페이스북의 광고 아까 제가 3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인지도를 확보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방문, 트래픽을 유발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전환 단계. 예. 근데 이거 각각의 또 딸린 광고 상품들이 있어요. 각각의. 예. 그래서 이 광고 상품들만 해도 한 10대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 짧은 시간에 푸는 건 뭐 욕심이고요. 예. 대신 이제 어쨌든 만약 페이스북 광고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랬으면 좀 자습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어디 가서 또 자습을 해요? 페이스북은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자습도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다행히 그 페이스북에 광고를 해보겠다는 그 분들이 많으셔서 네. 페이스북이 한 2년 전부터 블루프린트라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네. 일종의 그 페이스북 광고를 하기 위한 분들을 위한 그 일종의 온라인 강좌예요. 온라인 강좌. 네. 근데 그렇다 해서 뭐 완전히 동영상으로 찍어서 뭐 저처럼 친절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쭉 한 10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각 카테고리별로 필요한 주요한 항목들을 한 뭐 80개 이상의 작은 그 챕터로 나눠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놓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한 챕터가 한 15분 정도? 네. 그 정도 분량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쭉 텍스트 읽어보고 그 개념 잡은 다음에 다음 뭐 샘플 예제 같은 거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이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그 일종의 그 확인 문제 한 적으면 3문제에서 많으면 한 5문제, 6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잘 풀어서 잘 뭐 몇 개 이상 맞추면 그 온라인에서 이렇게 인증이라고 그러죠. 서티피케이션도 해주고 자격증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블루프린트입니다. facebook.com 슬래시하고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는 얘기죠. 네, 그대로 스펠로 쳐보시면 그 처음에는 그 수강생 등록을 하라고 나와요. 네, 뭐 어차피 페이스북 접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그 수강생 등록은 바로 되고 자기가 원하는 꼭 공부하고 싶은 항목 위주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보시면 페이스북 광고의 세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넓구나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기초적인 과정은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블루프린트보다는 교수님 강의 한 번 듣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거 듣고 블루프린트 보는 게 그게 좋을 수도 있죠. 예, 너무 뭐 쉽다고 하시는데 안 쉬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꿈과 희망을 줘야죠. 아니요, 간단하잖아요. 교수님 강의 한 번 들으면. 예. 왜냐면 모르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교수님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예, 오늘은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좀 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페이스북 광고의 그 종류, 단계별 종류들 뭐 또 시간 내서 하는 걸로 아쉽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시간에 페이스북 광고의 종류와 캠페인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발신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